미리 유포를 한 거예요. 저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거를 추궁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안무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서 네, 이번에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과 관련된 얘기네요. 이미 이제 이건 생방송 투표를 제작진이 조작했다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죠. 네,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네. 뭐 기존에 이미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이제 출연했던 남학생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첫 번째는 방송 처음부터 제작진이 특정 출연진들만 특정을 해갖고 네. 계속 촬영을 해서 그걸 방송에 내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일부 연습생의 경우에는 경연곡을 미리 알고 연습할 기회가 제공됐다. 다른 애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이 친구들한테만 알려줬다는 거군요.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뭐 PD픽이다, 아니면 뭐 특정 방송사의 딸이다,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특정 연습생만 방송 분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뭐 그 부분은 뭐 시청률 때문에 그랬다라는 충분히 뭐 반론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두 번째 의혹은 아주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경연곡 자체를 본인들만 특별히 알고 연습을 했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예, 있는 이거는 뭐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듀스 101 말고도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출연자들이 1차 오디션도 거치지 않고 방송 출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일반 참가자들은 들러리가 된 셈이 아닌가요? 네. 이 해당 프로그램은 이제 공개 오디션을 이제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네. 일반인이 한 3,00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연습생들의 경우에만 1차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기회가 뭐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부전승이 되는 것이라고 건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이 지금 문제된 두 가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힙합이라든지 트로트라든지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거겠죠. 이제 결국은 이제 방송사 제작진들하고 또 아이돌들 키우고 있는 기획사들, 예비 아이돌들 키우고 있는 기획사들하고 뭔가 좀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도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뭐 금전적인 어떤 거래가 있지 않은 한 이런 일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소속사에서 금품을 제공했으면 배임 증죄죄라는 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만이 아니라 네.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이 방송사 자체가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 최종적인 뭐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방해죄도 그건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그렇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성립을 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ARS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미 이제 최종적으로 방송에서 선정될 수 있는 출연진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본인의 돈을 부담을 하면서 ARS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소액이지만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할 수가 그렇죠. 있어서 네. 이게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사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회의원이 대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보니까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의원, 또 대기업은 롯데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정감사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재벌회사의 지주회사의 그 회장을 선정할 수도 있으니 네. 이걸 피하고 싶으면
지역구에 있는 기업의 어떤 민원을 들어달라. 회사로서는 국감 증인 나가는 거, 총수가 나가는 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사실은요. 그렇죠. 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프로진 델리라는 기업이 있었고 중소기업이 있었고 이 해당 기업이 롯데그룹에 속한 롯데푸드라는 회사하고 한 5년 정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롯데푸드가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거를 충족하지 못한 이 해당 중소기업하고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해당 기업이 공정위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이명수 의원 쪽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네. 결국 중재가 돼서 한 7억 원 정도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푸드가 그 회사에다가 7억 원을 주는 걸로 그렇죠.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아마 이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그 정도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롯데푸드 쪽에 하게 된 거고요. 네. 올해 4월경에 이명수 의원이 롯데 지주 쪽 관계자를 불러서 네. 이 민원을 해결을 해달라. 그러자 롯데 지주 쪽에서는 이게 법적이나 계약상 근거도 없이 금품을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배임이 수 되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롯데푸드 쪽에 금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 뉴스 다시 나왔는데 네. 그 채택 자체는 철회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대신 롯데푸드의 사장을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 사람은 이명수 의원입니까? 예, 참고로 이명수 의원 자체가 이제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장이군요. 네. 실제 증인 채택은 지금 철회가 됐다라는 거고요. 네. 이명수 의원 측의 반론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명수 의원 측에서는 일단 본인이 그 롯데 지주 측의 특정 금액 뭐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금액을 요구한 바가 없다. 네. 본인은 이게 이제 롯데그룹이 대기업으로서 갑질을 중소기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한 거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합의 당시에 추후 롯데그룹의 어떤 식품 안전 기준이라든지 가격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네. 해당 기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라는 추가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을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은 해당 기업과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다. 뭐 후원금을 받았다든지 금전을 대여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관계는 없는 거다라고 지금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받은 거 없고 금전거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후에 있을 수 있는 이익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명수 의원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사실이 확정된 건 정치자금법 아니지만.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조금 다른 법인데 이제 청탁금지법이 도입이 되면서 네. 이 부정한 청탁이 금지되는데 예외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반인의 정당한 민원을 받아서 이거를 공무원한테 전달하는 거는 네. 뭐 허용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자체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또는 해당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 공무원이나 아는 다른 기업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욕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이제 갑질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자, 김 변호사님. 네. 그림이 지금 나올 텐데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차주인이 다시 차에 타고 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카메라로 프레시까지 촬영을 켜고 합니다. 있군요. 네. 그렇죠.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이 바로 몸싸움. 조금 전까지 운전을 대신해줬던 대리기사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운전자가 알아채고서 저지하러 나와서 이제 달려가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몸싸움도 벌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경찰에 결국 신고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10m 정도 운전을 본인이 한 걸로 지금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면서요? 이게 검찰에서 나온 겁니까? 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7,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이제 면허 취소 사유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검찰에 했는데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이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라는 긴급 피난. 네,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했습니다. 긴급 피난이라는 건 자기 또는 타인의 어떤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이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나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긴급 피난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더라도 주차도 대리운전 기사가 해야지 잠깐 1m라도 이동을 하면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긴급 피난이라는 게 예외 규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고 이 기존에는 뭔가 이제 아주 차량이 멈춰 있는 곳이 상당히 위험하고 차량 통행이 많고 아니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거고 또 특정 사안 최근에 작년에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다른 대리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 업체에 전화한 기록도 있고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방법이 없었을 경우에 긴급 피난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건은 지금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네.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